부등식의 증명 갑시다. 책으로는 117페이지를 펴세요. 그냥 117페이지. 우리가 크게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충 다 소개가 되어 있을 거야. 근데 기본은 뭐냐면은 기본은 뺀다야. 뺀다. 이게 뭔 얘기냐면 A에서 B를 빼요. 그래서 0하고 비교하는 거지. 0이랑 뺐더니 양수야. 그럼 누가 더 형이야? A. 그지? 뺐더니 0이 돼버렸어요. 누가 형이야? 같은 거고. 뺐더니 음수가 돼버리면 누가 형인 거야? B가 형인 거지. 이게 기초야. 기초. 이거 다 봐서 알죠? 두 번째는 이제 그냥 빼기가 좀 뭐해가지고 바로 뺄 수 없어서 제곱해서 빼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죠? 언제 제곱해서 빼는 거게? 언제? 나와 있는 케이스는 뻔합니다. 루트나 절대값 있지. 그지? 요런 거나 요런 거. 요런 아이들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려면 제곱해서 빼는 게 훨씬 유리해요. 그죠?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요런 게 쓰이기도 하는데, 그지? 비율을 알아보는 거야, 비. 나누는 거거든. 대신에 이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양수 조건이 있을 때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A랑 B를 비교하는데 얘네들을 나눠버려요. 나눠가지고 누구랑 비교하냐면 1이랑 비교를 해. 자, 나눴더니 1보다 컸어. 누가 더 형이야? 1보다 작으면 누가 더 형이야? B가 형이고 같으면 1이면 같은 거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요거는 근데 거의 안 쓰여. 이거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중에서도 이게 중요한 거지. 그지? 그래서 그냥 바로 넘어가셔가지고 120페이지까지 가봐. 120페이지까지 가면은 두 식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아이가 특강으로 되어 있거든. 마플 특강. 여기에 2번에 보면은 1, 2, 3, 4, 5, 6, 7, 8, 8개나 있어요. 그죠? 그죠? 요거는 선생님이 풀라고 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좋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있지? 이거 숙제야. 꼭 해봐. 여기 있는 거 다. 120페이지랑 121페이지 있지? 그거는 그냥 페이지의 별표를 치고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120이랑 121페이지. 요거는 선생님이 특별히 미션을 주는 거야. 요거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중에서 선생님이 딱 두 개만 한번 보여줄 거거든. 두 개만. 중요한 게 2번에 1번이 중요해요. 1번. 1번은 별표도 치시고요. 누구를 비교할 거냐면은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랑 절대값 A 더하기 B 요거 선생님이 일부러 순서를 다르게 썼어요. 그죠? 얘네들을 비교하면은 이게 왼쪽이 더 크거나 같거든. 근데 그게 왜 그런지를 증명을 할 거야. 일단 절대값을 끼고 있으니까 그냥 빼는 거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절대값 A 더하기 이게 증명이에요. 지금 이거에서 이거를 한번 빼봐. 빼면 어떻게 되냐면 절대값 A 제곱하면 그냥 A 제곱, 절대값 B 제곱해도 그냥 B 제곱, 플러스 2배 절대값 AB 이런 식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이 녀석은 그냥 합한 거의 제곱이니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2AB를 통으로 빼야 되겠지? 그지? 자, 그래버리면 제곱들은 날아가는데 곱한 녀석들이 있잖아. 이게 2배로 묶이면서 이렇게 돼서 절대값 AB 마이너스 AB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생각을 잘 해보시면 또 경우를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경우를 나눠야 되니까 AB가 양수면 0이지. 그지? 0. AB가 음수면 마이너스 2배 AB에 2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4AB인데 이때 AB가 음수였잖아. 그지? 그때 0보다 커져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 녀석 자체가 통으로 0보다 커나 같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저 다음의 식은 성립하는구나. 왼쪽이 더 큰 거구나. 이게 된다는 얘기야. 그지? 볼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6번입니다. 6번. 6번이랑 1번을 잘 표시를 더해. 1번이랑 6번에는 별표를 치란 얘기야. 그지? 자, 6번도 보시면은 루트 A랑 더하기 루트 B 한 거랑
루트 통으로 a 더하기 b를 하면은 왼쪽이 더 크거나 같은 거를 증명하래. 그지? 그래서 요걸 증명하는데 맞는지 한번 알아볼 거야. 일단 그냥 증명을 하면 루트들이 있으니까 그냥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빼? 통으로 제곱해서 빼는 거지. 그지? 그래 버리면 마이너스 루트 a 더하기 b의 통으로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는 좀 쉽지 않나? 빨리 갈까? 제곱하면 a 더하기 b 나오지. 근데 요거 제곱한 게 a 더하기 b니까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뭐만 남냐면 2배 루트 ab가 나올 거야. 근데 전제 조건을 보시면은 이게 ab가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얘기가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죠? 자, 뺐더니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둘 중에 왼쪽이 더 형이다. 이게 이제 증명이 되는 거야. 됐니? 그지? 되기는 됐는데 이거에서 추가적으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등호 성립 조건이야. 언제 등호가 성립하느냐. 그지? 등호 성립 조건을 잘 보면 자, 여기가 두 개가 같아질 때는 이게 0이 될 때잖아. 그지? 그럼 이게 0이 될 때는 2배 루트는 의미가 없고 AB 곱한 녀석이 0이 될 때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적어두시면 돼요. 등호 성립은 언제 된다? AB가 곱한 게 0이 될 때다.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는 거야. 반면 1번을 보면 1번은 여기가 0 될 때거든. 등호 성립 조건이. 그래야지 저기 두 개가 같아지는 건데 그때 여기가 0이 될 때는 아까 언제였냐면 이게 루트 안에 AB가 잠깐만 루트 안에 AB가 아니 루트 안에래 절대값 안에 AB가 절대값을 그대로 띌 때야. 그지? 그러면 AB가 뭐가 되기만 하면 돼.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지. 그래서 요때 상황은 이때는 등호 성립 조건이 어떻게 돼요? AB가 0보다 크가시면 된다는 얘기야. 헐. 지금 요식과 요식 1번과 6번식을 잘 비교해보면 구조가 똑같아. 근데 1번은 절대값으로 되어 있는 거고 2번은 루트로 되어 있을 뿐. 그래서 대수관계도 사실 왼쪽이 더 크다가 똑같아요. 그죠? 그런데 등호 성립 조건은 완전히 다르거든. 그지? 요런 걸 가지고 또 참거짓을 물어보기도 하고 명제에서 무슨 조건이냐 이런 것도 물어보기도 하고 확장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두 마리 해석한 거를 잘 보시고 대소관계도 알아야 되고 등호 성립 조건도 알아야 되고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가 되게 내용이 좋다는 얘기야. 120, 121페이지가 1번부터 8번까지 다 나와 있긴 한데 그거는 책에 나와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셔야 돼. 이거는 알았죠? 이거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는 뭐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넘어가시면 절대부등식이라고 나와요. 그죠? 이게 사실 오늘 수업의 이제 전체적인 테마 중에 하나인데 절대부등식이 뭔지 아니? 얘들아? 절대부등식 제목은 나와 있는데 거기 안 나와 있으니까 정의를 갖다가 선생님이 도표화 해줄 테니까 요거를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지? 특정한 값일 때만 성립하는 i가 있고 그지? 그 다음에 모든 x에 대하여 뭐 성립한다 이런 거 있지? 범위는 뭐 실수일 수도 있고 범위가 제한될 수도 있어요. 항상 성립하는 이런 거야. 근데 그게 만약에 여러분들 등식이었다면 특정한 값에 대해서 성립하는 게 등식을 뭐라고 불러?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방정식. 자, 근데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등식 이걸 뭐라고 불러? 항등식이라고 부르죠. 이게 1학기였다면 지금 2학기 때는 이거 나오는 거야. 부등식이야, 부등식. 근데 특정한 값에서만 성립하는 부등식 이걸 뭐라고 불러요? 조건 부등식이라고 불러. 조건 부등식. 용어를 책에서 본 적은 없겠지만 조건이란 말은 x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바뀌는 문장이나 수식이라며. 그지? 그러니까
어떤 값에서는 참인 부등식, 조건 부등식이죠. 연결이 되나요? 그러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정대 아니고요. 절대 부등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와중에 우리가 요기를 제대로 배우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사실 등식이 부등식으로만 바뀌었을 뿐 누구랑 느낌이 똑같아 지금. 항등식이랑 느낌이 똑같지. 그러면 요 도표 하나를 제대로 외워두시면 정의 때문에 털리는 일은 없을 거란 얘기야. 그죠? 정의 4개를 이제 한 방에 설명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절대부등식의 패턴에는 지금 우리가 배울 내용으로 따지면 크게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완전제곱 형태야. 완전제곱. 설명 안 해도 알겠지, 이 정도는? 또는 이제 판별식으로 가는 아이들. 그지? 판별식으로 가는 아이들. 항상 성립하는 거. 보통은 0보다 작은 쪽으로 가겠죠? 두 번째는 이제 뭐 쓸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산술기하평균. 이런 아이도 있었고. 세 번째는 이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뭐 이런 아이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루게 되는 3가지 형태입니다. 그 중에서 완전제곱만 먼저 대충 보면은 완전제곱은 하지 말자. 그지? 완전제곱은 아니면 2차 부등식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거는 언제도 했었어. 수학상에서도 똑같이 나오지. 그지? 그지? 근데 수학하에서도 문제가 똑같이 나온다. 뭐 간단히 예를 들면 n-1의 뭐 x제곱 마이너스 2배 n-1의 x 플러스 3이 0보다 큰 게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일 때, 항상 성립하는 그냥 부등식일 때 너네가 되게 틀리기 좋아하는 걔네들 있죠? 그거 문제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지? 설명은 하지 않지만 이런 형태가 있다는 거야. 맞지? 이거 뭐 설명해야 되나? 노잼이죠, 노잼. 그러면은 하고 싶은 것만 할게요, 선생님이. 자, 이제 123페이지로 넘어갑시다. 그죠? 오늘 선생님이 적어주는 문제를 한번 따라서 다 적고 그거를 다 외우면 그러면 산술기하평균, 특히 산술기하평균에 이제 기초가 잡힐 거예요. 특히 산술 기하 평균이 있는데 산술 평균이 뭔지 알아요? 산술 평균이? 산술 평균이 2분의 a 더하기 b지? 그지? 맞아 아니야? 맞지? 왜 산술 평균이 2분의 a 더하기 b야? 수직선상의 가운데를 얘기하는 거야. 자, 기하평균은 우리가 보통 루트 AB라고 하거든. 이 기하평균이 왜 기하평균이라 그랬어? 도형적인 거잖아, 기하니까. 그지? 그러니까 만약에 직사각형이 있었는데 가로, 세로가 이렇게 되어 있었대. 그럼 넓이가 얼마야? AB인데 그 넓이가 똑같은 정사각형이 있었다면 그거의 한 변의 길이는 짧은 거보단 길 거고 긴 거보단 짧을 건데. 그지? 근데 그 한 변의 길이를 뭐라고 해야 되겠어? 루트 AB. 그래서 이게 도형적인 기하평균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말고 하모닉 미니라고 조합평균이라고도 있거든? 조합평균은 뭔지 알아? 혹시 들어본 적은 있나요? 들어본 적 있어? 그래? 재미삼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이거 해볼게요. 자, 상식에 해당하는 거야, 선생님이. 그지? 갈 때는 4km/h의 속력으로 가고요. 올 때는 6km/h의 속력으로 갔어요. 그죠? 자, 그러면 그때 평균 속력이 얼마게요? 평균 속력 얼마야? 5km야? 왜 5km라고 말을 못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솔직히 얘기해봐. 테리나, 이거 평균 속력 얼마야? 4.8. 평균 속력 얼마야? 4.8이라고? 5 아니야? 딱 봐도? 속력, 평균 속력이 계산이 어떻게 되니? 좀 있으면 다음 주부터 배울 속도, 속력 그런 개념을 생각해보면 원래 속력은 뭐야? 시간분의 거리지. 그러면 평균 속력은 평균 변화율을 묻는 거야. 그지? 그 평균자가 붙으면 이건 어떻게 계산이 돼야 돼? 원래는 그냥 시간분의 거리인데 순간 시간분의 순간 거리야? 단위 시간분의 단위 거리야? 아니지. 우리가 써먹은 전체 시간분의 우리가 간 전체 길이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평균자가 붙으면 실제적으로는 전체 시간분의 전체 거리라는 개념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속력만 알려줬는데 이거 어떻게 구해요? 이러지 말고, 그지? A 지점과 B 지점이 있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Lkm라고 합시다. 거리니까. 그지? 그러면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지금. 갈 때랑 올 때니까. 그지? 그래서 집에서 학원 갔다가 학원 끝나고 10시에 다시 집으로 가는 거야. 그지? 그래서 학원 갈 때는 가기 싫으니까 터벅터벅 천천히 가다가 학원 끝나면 오이에 신난다 이러면서 우영우 보러 가야지 막 이러면서 뛰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죠? 그렇다고 칠게요. 그럼 전체 거리는 얼마야? 왔다 갔다니까 2L이지. 갈 때 걸린 시간은 평속이야, 평속. 전체 걸린 거리는 2L이고 갈 때 걸린 시간은 얼마? 속력분의 거리니까 이거잖아. 올 때 걸린 시간은 6분의 L이겠죠. 플러스. 그럼 여기에서 분자가 L은 약분 쳐진다는 생각이 들지? 그지? 그럼 이건 실제로는 통분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니까 답 자체는 뭐냐면 4 곱하기 6분의 2 곱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4 더하기 6이겠죠? 4 더하기 6. 맞아요? 에이, 맞아, 아니야. 일부러 산수 안 하고 식의 구조를 그대로 썼어. 그대로. 맞아, 아니야. 맞지? 그래서 이제 24분의 20인가 이런 답이 나와요. 아니, 잠깐만. 정대야, 너 제대로 하고 있니? 아니죠. 어쩐지 이상하더라. 4 더하기 6분의 2 곱하기 4 곱하기 6 해가지고 지한이가 얘기했던 4.8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구조적으로 이렇게 보지 말고 갈 때가 A라고 치고 일반적으로 올 때를 B라고 치는 거예요. 이렇게 문자로 둬버리면 이 구조에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지. 이게 뭐야? A 더하기 B분의 2AB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녀석을 갖다가 우리가 하모닉 민, 조화로운 평균이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그지? 이거는 역수의 평균을 때린 다음에 다시 역수를 취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조합평균이라고 하는데, 조합평균은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습니다. 그죠? 하지만 조합평균이라는 용어가 안 나올 뿐 간혹 나오기도 해.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거는 그냥 알아두시고, 자, 있다는 거는 알아두지만 조합평균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몰라야 돼. 하지만 평균 속력이 조합평균과 관계를 맺는다는 거는 상식이야. 갈 때 4km, 올 때 6km인데 평균 속력 5km 아니에요? 이러면은 큰일 나는 거야. 이러면 아이고 지성인이라고 볼 수 없어요. 고등학교 못 나온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저거는 상식의 영역이야. 그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상식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이런 거 알지? 뭐 A도 양수고 B도 양수면은 원래는 산술 평균보다는 기하 평균이 더 작은 거거든. 그래서 원래 2분의 거시기가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니? 2를 넘겨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하지. 이렇게. 그지? 그지? 이렇게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x가 양수일 때는 x랑 x분의 1, 보통 역수의 합이 있으면은, 그지? 크거나 같아 해가지고 2배에 얘네들이 곱하는 거잖아. 그지? 그 루트 안에서 1이니까 2보다 크거나 같아요.
요거를 이제 엄청 많이 활용을 한단 말이야. 그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두 가지가 아주 대표적인 산술기하 평균을 가지고 노는 녀석이야. 자, 증명을 해볼까요? 증명을 해보면 프루프. 자, 빼는 거지 뭐. 빼는 거. 자, 양수 조건이 있었을 때 a 더하기 b에서 마이너스 2배 루트 ab를 이렇게 빼버리면, 그지? 얘를 갖다가 루트 a의 제곱으로 보시고 얘를 루트 b의 제곱으로 보세요. 그럼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통으로 제곱.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완전 제곱 형태가 보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성립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뭘 외워야 돼? 등호 성립 조건을 외워야 되는 거지. 등호 성립 조건.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증명 같은 것까지는 어디에 다 나와 있어? 책에 다 소개가 되어 있어. 맞지? 책에 다 소개되어 있는데 선생님은 이거를 정리를 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정리. 첫 번째, 언제 써먹는 거야? 합과고. 이런 걸 또 뭐라고 불러? 역수의 합이지. 역수의 합. 역수관계 있는 거. 역수의 합. 역수합. 이거의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물어보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무슨 기하 평균? 산술기하 평균을 간다는 얘기야. 두 번째, 산술기하 평균을 써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조건이 필요해? 양수 조건이 필요합니다. 양수 조건. 그 다음에 세 번째, 방금 다 얘기한 것들인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바로 등호 성립 조건입니다. 등호 성립 조건. 언제 같은지가 중요한 거야. 왜? 같을 때가 바로 그 최값. 최대나 최소가 벌어지는 그 순간이니까. 그치? 등호 성립이 언제 되는 거야? 여기로 따지면 A랑 B랑 같을 때지. A랑 B랑.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선은 이렇게 쓰세요. 등호 성립 조건은 A랑 B랑 같을 때입니다. 근데 이거는 A랑 B랑 값이 같을 때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값이 같을 때라고. 이 가에다가 밑에 병신을 붙이면 값이 되는 거죠. 그죠? 비읍시옷. 그죠? 맞춤법 쩔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산술기하 평균은 2개짜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확장이 가능해요. 확장. 어떻게 확장 가능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크가 3배 세제곱근 루트 안에서 a, b, c. 약간 지수 표현이긴 한데요. 4개짜리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크가 4배 4제곱근 루트 안에서 a, b, c, d. 5개짜리는 되죠. 6개짜리 됩니다. 쭉쭉쭉쭉 계속해서 된다는 얘기야. 그지? 여기에서 3개짜리, 4개짜리, 5개짜리까지 막 증명하라고는 안 나오는데 3개짜리는 증명을 할 줄 아셔야 돼요. 3개짜리 증명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 써야 돼요. 증명 문제로 나오거든. 그냥 책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하게 선생님이 알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적어주는 것만 다 외우시면 돼요. 프루프. 간단하게 구조만 잡아줄게요. 일단 여기 있는 문자가 양수 조건을 갖고 있다. 이것까지는 전제니까 쓰지는 않을 거야. 어떻게 하냐면 세제곱근 루트 a를 a라고 처리해요. 라지. 세제곱근 루트 b를 라지 b라고 처리해. 세제곱근 루트 c를 라지 c라고 처리를 해. 그리고 이 문자들이 모두 양수란 생각은 들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증명하면 되냐면 이 3개짜리 산술기하 평균이 되는지 알려면 바뀐 문자로 저 식을 다시 써보세요. 스몰 abc가 다 라지 abc의 3승들이 돼버려. 뺍니다. 누구를? 3배 라지 abc를 빼는 거예요. 일단 빼면은 이거 무슨 공식이니 이거? 어디서 많이 봤지? 그래서 라지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라지 a 제곱 더하기 라지 b 제곱 더하기 라지 c 제곱 마이너스 라지 ab
마이너스 라지 BC 마이너스 라지 CA인데 이거 또 써야 되나 이거? A 써?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뭐야? 2분의 1에 잠깐만 2분의 1 바깥에다 써야 되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라지 A 마이너스 B의 제곱 라지 B 마이너스 C의 제곱 라지 C 마이너스 A의 제곱 완전 제곱이 3개니까 당연히 0보다 크가시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죠? 당연히 이 상황에서도 왼쪽이 더 커서 이게 성립하는 건 알겠는데 중요한 건 등호 성립 조건이죠. 등호 성립 조건 잠깐만 양수 3개 더한 건 0이 될 수가 없잖아. 그럼 결국 여기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지? 등호 성립 언제 되는 거야? 라지 ABC가 셋 다 같을 때. 그지? 그 얘기를 저 길로 바꿔서 써보면 이것도 등호 성립 조건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스몰 ABC가 셋 다 같을 때. 뭐 이런 거 증명 문제 나오기도 하죠. 그죠? 여기 있는 빈 공간에다가 그냥 선생님의 생각을 쫓아오시면 좋겠어요. 자, 그냥 문제를 만들어 줄게. 예제야. x가 1보다 크대요. 우선 이거부터 좀 설명할게. x가 1보다 크대. 그지? x가 1보다 크다는 걸 x가 1보다 크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랬어요. 맞아? x가 1보다 조금 큰 게 아니야. 많이 큰 것도 아니고. 이거 항상 어떻게 바꿔서 생각하라 그랬어? 에이, 이거 보면은 무조건 넘어와. x-1 있지? 이게 양수인 거야. 그래서 뭐를? x-1 자체를 하나의 요소로서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인수로서 나중에 보일 거야. 그지? 그래서 그게 양수라는 것만 의미를 가진다. 절대로 x가 1보다 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알았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x 플러스 x-1분의 4 이런 애가 있어. 이 녀석의 뭔지 모르겠지만 최값을 구해달래.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억지로 사기 조작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거를 보는 거야 무조건. 그지? 그래서 얘를 억지로 x-1로 바꿔놓고 x-1분의 4는 그대로 내비두시고 없었는데 1을 뺐잖아. 그러니까 뒤쪽에 어떻게 해야 돼? 1을 더하셔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얘네들은 무슨 관계야? 양수들 가지고 뒤집은 역수 관계지. 그지?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 산술기하를 조지고 싶어요. 그래서 2배의 루트 안에서 얘네들이 곱하면 4인 거고 뒤에 더하기 1은 그대로 붙여놓으면 되는 거지. 이러면서 최소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지? 여기까지. 근데 선생님이 이 문제를 왜 냈냐면 두 번째 보세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어떻게 하고 싶어? 분모보다 분자가 차수가 더 높으면 가분수 형태야. 그럼 무조건 목과 나머지를 이용해서 떨궈내야 되는 거야. 그런 정리는 기본이라고. 그럼 이게 x 곱하기 x-1이지. x를 약분 쳐서 이렇게 몫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되는 거야. 헐. 분수를 보면 가분수를 보면 해야 되는 일을 응당했어. 그랬더니 뭐가 보여? 1번 문제가 그대로 보이네. 그러면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 녀석은 5보다 크거나 같다. 최소값은 5.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세 번째.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x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이거의 최대값을 찾으래.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은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고 있지만 실제 문제는 이것만 나온다는 거야. 실제 문제는 이것만 나온다고. 어떻게 해야 돼? 역수를 취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돼. 그럼 얘는 얘잖아. 얘가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부등식을 갖고 있는 거잖아. 이걸 전체적으로 어떻게 한 거임? 역수를 취한 거지. 그지? 에이, 안 느껴져? 느껴야 돼. 다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상황을. 5분의 1보다 작가시 돼야 돼요. 그래서 최대값은 5분의 1이다. 이렇게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문제가 그대로 연결되는 구조라는 거를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 봐봐. 일단 124페이지에 이제 한 장 넘어가 봅시다. 이 정도는 외워두시고요. 자, 124페이지에 보면은 하단에 포커스라고 나와 있어요. 포커스. 그지? 도형에서 산술기하 평균 가지고 도형적으로 증명하는 거거든. 길이를 보면서. 요거 좋은 문제니까 요거 포커스는 별표를 쳐놓고 꼭 또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말고도 그리고 예제 문제가 많은데 그거는 선생님이 과정을 통해서 책에 있는 거를 괜히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책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갈 거예요. 알았죠? 자, 126페이지로 넘어가요. 126페이지에 보면은 마플 개념 익힘 1번이 있거든. 마플 개념 익힘 1번에다가 별표를 쾅 적어놔야 돼요. 별표. 마플 개념 익힘 1번에 별표 3개를 받고요. A도양수, B도양수 이건 뭐 전제 조건이니까 당연하고 첫 번째가 있어요. 첫 번째는 A 플러스 B분의 1에다가 B 플러스 A분의 1 이 녀석의 최값을 구해달라는 얘기고 두 번째 2A 플러스 B 더하기 A분의 8 플러스 B분의 1 이런 아이가 있어요. 그죠? 이거에 또 최값을 구해달래. 자, 선생님이 한번 쓰면 안 돼요. 왜냐면 한번 풀어볼 거거든. 맞는지 틀리는지 얘기 좀 해줘봐. 아, 이거 좀 이상한데? 이게 이상하잖아. 괄호가 2개나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그냥 얘 나름대로 산술기하를 조졌다고 칠게요. 그럼 2배 루트 안에서 B분의 1 될 거야. 그지? 얘 나름대로 산술기하를 조질게요. 그럼 2배 루트 안에서 A분의 B가 될 거야. 그러니까 2개를 곱한 형태니까 이 통째로 녀석의 최소값은 얘네들을 곱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4에다가 이게 역수관계니까 그냥 4. 이거 최소값이라고. 어떤 애는 이렇게 풀었다고 칠게요. 그리고 얘를 푸는데 얘도 지금 괄호 2개인데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애따 모르겠다. 왼쪽 산술기하를 일단 조져볼게요. 그럼 2배 루트 안에서 곱하면 2AB. 이것도 모르겠으니까 산술기하를 조졌다 치면은 2배 루트 안에서 곱하면 AB분의 8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곱한 녀석의 최소는 얘네들을 곱해가지고 2는 4에다가 루트 안에를 지네끼리 곱하면 2, 8에 16 이렇게 돼가지고 AB는 사라졌으니까 4, 4, 16 이렇게 해서 이걸 최소값이라고 했어요. 그죠? 이렇게 풀면 되게 안 되게? 안 돼요? 근데 한 놈은 되고 한 놈은 안 됩니다. 한 놈은 답이 맞아요. 나머지 한 놈이 답이 틀려서 그렇지. 누가 맞고 누가 틀리게? 1번이 맞고 2번이 틀리는 거지. 어디서 봤네? 왜 그렇죠? 중요한 얘기야. 왜 그래? 이거는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이거 이렇게 풀면 절대 안 돼. 왜냐면 이쪽은 그지? 이쪽은 바로 정대와 제니 사이의 관계예요. 이쪽은. 근데 이쪽은 정대랑 황진이 사이의 관계가 되는 거야. 이해가 돼? 생각을 해봐. 만약에 정대랑 제니랑 서로 너무 사랑을 했다고 칠게. 아니라는 건 알아놔도 하지만 혹시 if 정대랑 제니랑 너무너무 사랑해.
그럼 정대랑 제니는 사귈 수 있을까 없을까? 왜 없어? 아니 서로 사랑한다니까 사귈 수 있어 없어? 사귈 수도 있지.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근데 만약에 정대가 조선시대에 살았던 그 초미녀 황진이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황진이가 몇백 년 후에 태어날 정대를 흠모했어. 그래서 서로 좋아하는 거야. 그치? 그럼 사귈 수 있어 없어? 사귈 수 없어요. 왜 그렇죠? 동시대를 살고 있지 않잖아. 그치? 만난다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수업하려고 만났지. 만나려면 뭐가 같아야 돼? 시간과 공간 합쳐서 스페이스 타임, 시공이 둘 다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정대랑 제니는 사귈 수 있어. 왜? 아니 지금 2022년 1900 이렇게 나왔다. 2022년 나도 모르게 틀딱 인증해버렸네. 2022년 서울 하늘에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잖아. 그치? 만날 수 있죠. 근데 얘는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그 무엇보다 이 등호 성립 조건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치? 이거를 쌍으로 펼쳐가지고 이렇게 최대 최소를 밝히려면은 이 녀석의 최소인 순간이랑 이 녀석의 최소인 순간이 완전히 동시되어야 돼. 그럼 이 녀석의 최소인 순간은 언제냐면은 A랑 B분의 1이 같을 때야. 넘기면 AB가 1일 때지. 근데 이 녀석의 최소인 순간은 B가 A분의 1이 될 때야. 여전히 AB가 1일 때지. 그래서 이건 동시가 가능하다고. 반면 얘 같은 경우는 이거 최소 한다고 무조건 최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어떻게 해야 돼? 왼쪽은 2A가 B가 되는 순간이고 오른쪽은 여기 최소가 되는 순간이 요거랑 요거 산술기하 때린 그 두 녀석의 값이 같을 때니까 이렇게 될 때야. 그럼 이때는 이제 8B가 뭐가 될 때야? A가 될 때야. 그지? 그러면 2A가 B가 되면서 동시에 양수가 8B가 A가 되는 이 순간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얘는 정대와 황진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렇게 풀지 말라는 거야. 물론 1번은 맞지만 맞아도 저렇게 풀지 마. 그래서 이게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이런 형태가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풀라 그랬어? 그래서 위에다가 큼지막하게 적어놓으면 돼. 무조건 어떻게 해? 전개하세요. 전개. 무조건 전개한다. 이게 별표란 얘기야. 무조건 전개.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같은 애들끼리 만나는 거 먼저 쓸게. 약분이 되니까 1 더하기 1, 2 해놓고 크로스로 만날 때는 AB 더하기 AB분의 1이에요. 그죠? 그럼 얘네들은 무슨 관계니까? 역수 관계니까 크가 2 플러스 2배 루트 안에서 1. 그 최소값은 4다. 아까랑 같은 답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죠? 여기도 무조건 전개하는 거야. 같은 애들끼리 만날 때는 16. BB분의 1은 1이니까 16 플러스 1에다가 크로스로 만날 때는 B분의 2A 플러스 A분의 8B 이렇게 하고 하필 얘네들이 뒤집혔으니까 역수관계라는 걸 알고 있다면 17은 그냥 상수니까 냅두고 2배 루트 안에서 곱하면은 2, 8에 16 그럼 이게 2, 4, 8이니까 어떻게? 잠깐만 이렇게 25 이렇게 되는 최소값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아까랑 결과가 다르다는 생각이 드나요? 그쵸? 25 맞지? 답도 맞아요. 아까랑 결과가 다르다는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여기 페이지에서 이제 좀 얘기를 더 해볼게요. 이 페이지에서 자, AB가 양수인 건 됐고 예제예요, 예제. A하고 B가 둘 다 양수인데 A 더하기 B가 1이래. 그때 이런 거 찾는 거야. A분의 1 플러스 B분의 4.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할 거야? (1번) 어떻게 해야 돼? 이것도 산술기하 쓰고 이것도 산술기하 쓰면 안 된다. 기본적인 골자 자체가 등호성리 조건이 달라. 얘네 산술기하 하면 A는 B고 얘네 산술기하 하면은 A분의 1이 B분의 4일 때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해서는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구조를 외우고 있어야 돼요. 선생님 보세요. 다 외우고 있지. 자, 어떻게 하냐면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데 여기에다 내가 앞에다가 1을 곱해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은 들지. 그지? 근데 1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A 더하기 B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A 더하기 B에다가 A분의 1 더하기 B분의 4 요거의 최소값을 찾는 거야. 산술기하. 그럼 이런 형태는 무조건 어떻게 하라 그랬어? 전개하라 그랬지. 전개를 빨리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 1, 4는 그냥 나오니까 5 더하기 섞여찌개가 A분의 B랑 B분의 4에 이렇게. 그러면은 뒤에 두 개만 가지고 산술기하 조지는 거죠. 5 플러스 2배 루트 안에서 4니까 최소값은 9다. 이렇게 이제 체크할 수 있는 거야. 자, 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두 번째 A 더하기 B가 만약에 4라고 나오는데 여전히 구하라는 똑같아요. A분의 1 더하기 B분의 4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이거 산술기하 이거 산술기하 이렇게 조져서는 안 된다라는 건 여기서 이미 정대와 제니로 얘기를 했죠. 어떻게 해야 돼? 그렇다고 얘랑 똑같다고 볼 수는 없어. 얘는 합한 게 1이었기 때문에 과감히 붙여도 수의 변화가 생기지 않거든. 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애따 모르겠다 4를 붙이되 그 앞에 4분의 1을 하나 더 붙이는 거야. 이렇게. 그지? 그러면 4분의 1은 있는 상태에서 4 대신에 A 더하기 B로 바꾸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방금 전에 했잖아. 이 구조는 열심히 해서 이런 최소값을 가졌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4로만 나누면 4분의 9라는 최값을 가지게 되겠네요. 그죠? 이거 말고 이 유형에서 하나 더 있어 지금. 이게 직선의 방정식 할 때 여러분들 수학상 할 때 선생님이 한번 설명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겠지? 예를 들어서 2,3 지나고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이 있어요. x절편이 a고 y절편이 b라고 쳤을 때 삼각형 OAB 넓이의 최소값 이거 한번 언급한 바가 있긴 한데 결국 수학상에서 기말고사에 아무 학교도 이게 안 나왔죠. 그 얘기는 2학기 중간고사 수학화 시험 볼 때 이 문제가 나오는 학교가 여러분들 학교에 무조건 있다는 얘기야. 이거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이건 진짜 별표다. 이 문제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냥 암기해둬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직방을 그림을 그려요. 2,3은 지나지? 근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직선이 날아가. 그러면 x절편이 a인데 그 점을 a라고 치고 y절편이 b인데 그 점을 스몰 b라고 칠게요. 원점은 원점이겠지. 그러면 절편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떠올리셔야 돼요. 그지?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직선의 방정식은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다. 이 식을 쓰셔야 돼요.
근데 이 직선이 허공에 떠 있는 어떤 점을 반드시 지나야 돼? 2,3을 지나야 되지.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네. 그러면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저기다 2,3을 집어넣으니까 a분의 2 플러스 b분의 3이 1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삼각형의 넓이 S는 뭐 물어보는 거야? 2분의 1 AB를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알려준 거랑 구하라를 편안하게 작성을 해봤더니 보여요? 했더니 어찌됐건 이거는 곱한 거고 어찌됐건 요거는 합한 거네 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요. 맞나요? 그러면 무슨 기하 평균을 쓰고 싶다? 산술 기하 평균을 쓰고 싶은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지하나 이렇게 하면은 점점 눈이 감기는 거야. 허리만 펴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그대로 그냥 산술 기하 조집시다. 그럼 2배 루트 안에서 AB분의 2, 3은 6 이렇게 될 거야. 오른쪽에 1이 있는 거지. 자, 루트 AB가 넘어가요. 그러면 루트 AB가 넘어가면 루트 AB는 크가 2루트 6보다. 양변 제곱하면 AB는 24인데 우리가 원하는 건 넓이니까 반 갈라야 돼. 그러면은 반 갈라요. 그죠? 그럼 최소값이 얼마? 12. 이런 최소값을 가진다는 걸 알 수 있지. 보여? 이 식을 써먹는다는 얘기야, 이거.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는 이 정도를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습 문제까지 넘어가 볼까? 선생님이 보자는 대로 봐. 255번에 3번을 볼게요. (255번에) 3번은 ABC가 양수다 이건 됐고 A분의 B 더하기 C 더하기 B분의 C 더하기 A 더하기 C분의 A 더하기 B 이 녀석의 최값을 구해달래. 그지? 어떻게 해야 돼? 이 정도도 아직까지는 쉬운 거야 얘들아. 이거 지금 분모에는 ABC가 하나씩 밖에 없는데 분자에는 ABC가 2개씩 있지. 그래서 분모를 뻥튀기 하는 방법을 한번 고려를 해볼게요. 다 쪼개요. 그러면은 A분의 B 더하기 A분의 C 더하기 B분의 C 더하기 B분의 A 더하기 C분의 A 더하기 C분의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분모도 6개인데 그 중에 ABC가 2개씩 분자도 ABC가 2개씩 그지? 그럼 이거를 만약에 다 눌러 곱할 수 있다면 다약분이 되겠네. 근데 이거는 개수가 몇 개야? 6개네. 그러니까 산술기하 평균을 쓸 때 2개짜리를 써야 돼? 3개짜리를 써야 돼? 4개짜리를 써야 돼? 6개짜리 써야 돼? 6개짜리 산술기하 평균을 조지는 겁니다. 그래서 6배에 6제곱근 루트 안에서 얘네들을 다 곱하면 1이 돼요. 6제곱근이라 빡세겠지만 1이면 그냥 1이지 뭐. 최소값은 얼마다? 6이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이것도 되게 많이 나오죠. 자, 일단 산술기하 평균에서 볼 수 있는 건 이 정도야. 코시 슈바르츠만 하면 되는데 이거 조금만 참아줄래요? 그리고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가자. 그냥 요거까지 하자. 10분 안에 끝내줄게 얘들아. 10분 안에 125페이지를 봐줘야 돼요. 코시 아이고 슈바르츠 부등식 AB XY가 실수다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그지? 그러면은 그냥 쓰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크가 ax 플러스 by의 통으로 제곱. 이거를 갖다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하는데, 일단 뭐 여러분들 다 선행할 때 들어보긴 다 했을 거야. 근데 실제로 교과서에 이거 나오게 안 나오게? 안 나옵니다. 교육과정에서 사라졌어요. 그래도 공부는 해놓고 학교 시험에 요즘에는 거의 안 나오는 추세예요.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수학적으로는 너무 중요하고 개유명한 거예요. 이 자체가 그대로 벡터가 되는 건데, 아니면 이거 자체가 그대로 복소평면인데, 모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중요한 거니까 그냥 한번, 옛날에도 들었었던 내용이니까 비교 분석을 조금만 해볼게요. 그래도 증명은 간단합니다. 증명은 간단해요. 그냥 요거는 증명 안 할게. 거기 여기에 박스 바로 밑에 보시면은 그 증명 과정이 있거든요. 그거를 묶어서 읽어보세요. 교육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 좀 가볍게 하려고 해요. 125페이지 밑에 보면은 125페이지 박스 밑에 증명하는 거 보이잖아. 그지? 시큰둥 하면은 증명해버린다. 그럼 못 쉬는 거임. 해주세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언제 써먹는지를 잘 구분을 해볼게요. 요런 애들을 제곱들의 합이라고 볼 거야. 제곱의 합. 또는 이런 애들은 뭐 2x 더하기 3y 이런 거라서 1차식이에요. 1차식. 이런 거에 최대 최소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코시로 가는 거예요. 코시. 두 번째, 조건을 보시면 알겠지만 산술기하는 수의 범위가 양수일 때만 써먹을 수 있어. 근데 코시는 언제 쓸 수 있어요? 실수 조건이에요. 실수 조건.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증명에서 마지막 완전 제곱식을 보면은 등호 성립 조건이 중요한데, 이 등호 성립 조건도 알아두셔야 돼요. 등호 성립 조건이 사실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ay-bx가 0인 건데, 그걸 0이라고 해버리면은, 그지? 이거 ay equal bx가 되는 거야. 그지? 근데 그거를 a, b끼리 넘기면은 어떻게 돼? b분의 a가 되고요. y를 넘어가면 이게 y분의 x. 이게 같을 때가 등호 성립 조건입니다. 이렇게. 0일 때니까. 근데 이거는 산술기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게, 산술기하는 그 값 자체가 완전히 같을 때라고 친다면 사실 이걸 해석하면은 a 대 b랑 x 대 y가 같을 때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의 등호 성립 조건은 값이 같을 때가 아니라 비율이 같을 때다. 비율이 같을 때라는 거야. 그지? 그리고 네 번째, 이런 애들도 확장이 가능합니다. 두 개짜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은 크갓이 돼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g, 이 녀석의 통으로 제곱보다. 3개짜리만 되냐? 4개짜리, 5개짜리, 6개짜리, 점점점점 계속 가능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거를 보셔야 돼요. 산술기하 평균의 1, 2, 3, 4 정리해 놓은 거랑 코시-슈바르츠 정리해 놓은 거 있지? 이거를 비교 분석하면서 같이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개를 사진처럼 기억하셔야 돼. 어떻게 같고 다른지. 안 그러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페이지만 하면 끝나요. 128페이지 마플 개념 익힘 3번 있는데, 3번 일단 간단하게 문제 하나만 풀어봅시다. 3번.
3번에 1번 뭐 실수 ABXY 그냥 당연한 거고 이거 너무 쉬운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8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7 그때 AX 더하기 BY의 최대치수를 구하래. 잠깐만 그냥 이거 이렇게 곱하기 이렇게 하면 크 같아가지고 AX 더하기 BY의 통으로 제곱 아닌가? 그쵸? 그럼 이게 이제 숫자잖아. 얘네들이 곱하면 아마 196인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AX 더하기 BY의 통으로 제곱이 196보다 작가시야. 따라서 AX 더하기 BY는 실수 조건이잖아, 코씨는. 그지? 그러니까 음수도 가능한 거예요. 마이너스 14부터 플러스 14까지. 196이 14의 제곱인 건 알고 있지? 그래서 이 녀석이 그대로 최대치수네. 답이에요, 답. 그죠? 됐죠? 쉽네. 두 번째 것까지 갑시다. x, y는 실수고, 이거 있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래요. 근데 이제 3x 플러스 4y 이 녀석의 최값이 누구냐 물어봤어요. 그러면 제곱의 합을 알려주고 1차식의 최대치수를 구하라고 한다거나 1차식을 알려주고 제곱의 합의 최대치수를 구하라고 한다거나 이런 건 역으로 물어볼 수 있거든. 그러면 이 구조니까 코시로 가야 된다. 이런 정도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 그지? 자, 그럼 숫자 맞추기를 들어가야 되거든. 거시기에다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있고 크가수로 간 다음에 여기가 3x 플러스 4y의 통으로 제곱이 오려면 콜시 슈바르츠 부등식 공식을 외워놔야지. 오려면 여기에 뭐가 와야 돼? 뭐라고? 이거 제곱이 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조를 맞춰주려고 이게 3제곱 플러스 4제곱이 반드시 와야 된다.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제 바꿨어요. 이거는 25, 이거는 이제 9. 이렇게 크가 여기는 3x 플러스 4y 통으로 제곱. 여전히 풀면은 3x 플러스 4y는 이게 얼마니? 5, 3, 15. 15의 제곱이니까 뿔마 15 사이를 움직이겠네요. 그러니까 이 녀석 자체가 그대로 최대치수가 되는 거겠네. 괜찮지? 그래서 이건 그냥 소개하는 정도의 문제니까 좋은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문제는 밑에 있는 249번입니다. 요거를 별표를 치고 일단 요 문제 풀면 끝이야. 이 문제 풀면 수업 끝. 249. 자, 이렇게 돼가지고 원이 있는데 여기다 직사각형을 이렇게 내접을 했나봐요. 근데 원에다가 직사각형을 내접하면은 대각선을 날렸을 때 이게 항상 뭐가 돼야 되는지 아니? 대각선을 날렸을 때 항상 이 녀석이 그치 름지가 돼야 돼요. 름지. 그죠? 름지가 돼야 됩니다. 느껴지죠?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름지가 얼마야? 10루트이잖아. 그지? 그러면 반드시 지름은 얼마가 돼야 돼? 20루트 여기까지는 인정하는 부분이죠. 그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둘레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문제를 분화할 거예요. 두 개로. 첫 번째는 넓이의 최값. 최대인지 최소인지 모르겠는데 최소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 문제에서 요구한 둘레의 최대.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 세팅을 해야 됩니다. 일단 이 직사각형에 가로 길이를 그냥 A라고 해버릴게. 세로 길이는 B라고 할게요. 그죠? 뭐라고? 넓이의 최대인가? 최대인가 보다. 아무튼 최값.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쓰려면 이게 무슨 고라스가 돼? 피타고라스.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반드시 800이야. 뭐 이렇게 크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구하라를 먼저 써봐. 구하라. 구하라는 뭐야? 직사각형 넓이니까 AB야. 그지? 이거의 최값을 구하는 거야. 요 알려준 것과 구하라를 확 잡으세요. 그러면 얘를 알려주고 이거의 최값을 구하래. 칠판 왼쪽을 바라봐. 뭘 이용해야 돼? 산술기하를 이용해야 돼. 왜? 선생님 이거 제곱이 합이잖아요. 하지만 이건 합이라고. 원하는 건 곱이지. 그러니까 합과 곱의 측면으로 보여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색깔이 있게 쓴 것만 중요한 거야.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원하는 답을 찾아 나가셔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자, 그럼 산수는 그냥 할게.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건 800인데 산술기하를 조져요. 2배 루트 안에서 얘네들이 곱하면 a제곱 b제곱입니다. 어차피 양수니까 루트 제곱제곱을 베껴요. 그럼 ab 이쪽이 크고 2를 나눕시다. 그럼 얼마야? 400 이렇게. 최값은 400 넓이. 자, 실제 249번에서 원하는 걸로 해볼게요. 그래도 피타고라스가 무너지진 않아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800입니다. 그죠? 근데 원하는 게 저 직사각형이 둘레야. 자, 직사각형의 둘레는 그러면 ab로 표현하면 a 몇 개, b 몇 개. 그래서 2배의 a 더 이렇게 쓸까? 2a 더하기 2b 이거의 최값을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알려준 것과 구할 것을 쫙 잡아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제곱의 합, 요거는 1차식의 합. 그지? 이거는 뭘 이용해야 돼? 그렇지.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이용하고 쉽게 생겼구나라는 게 가슴 깊이 와닿으셔야 됩니다. 이런 데가 중요한 거야. 왜가 중요한 거지 항상. 느껴지죠? 그럼 이제 산수는 그냥 갑니다. 에따 모르겠다. 이거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크가 탄 다음에 여기가 2a 더하기 2b의 통으로 제곱이 오려면 여기 필요한 숫자는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에요. 그죠? 그럼 실제로 이 왼쪽이 8에다가 800을 곱하니까 6400인가? 그지? 6400이 이 녀석 제곱보다 그지? 크가신 거지. 그래서 원하는 어디 갔냐? 2a 더하기 2b는 뿔마 80인데 사실 길이니까 양수잖아요. 그죠? 음수 쪽은 안 해도 된다는 생각 들지? 루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절대부등식이 진짜 중요하다. 그지? 다시 간단하게만 정리하자면 절대부등식이 크게 보면은 세 가지 형태가 있어. 첫 번째가 이 앞에 완전제곱 형태. 그지? 두 번째는 산술기하. 세 번째는 코시-슈바르츠.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코시는 교육과정 아니라고 치지만 기하에 나올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있지. 오늘 배운 절대부등식. 이거는 그냥 산술기하도 그렇고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고등학교 수학을 하다 보면은 그냥 피부처럼 여러분들 뼈와 살처럼 계속해서 사용해야 되는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중요하다. 숙제는 어디까지야? 274까지. 숙제는 274번까지 하시면 돼요. 됐죠? 화이팅!